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유튜브 인기 채널 당뇨스쿨 이혜민 원장의 당뇨 극복 프로젝트. 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당뇨에 대한 책인데요. 들어가면서 프롤로그부터 좀 읽어볼까요?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란던데요. 당뇨가 정말 치료되나요? 당뇨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제 당뇨는 너무 흔한 질환이 돼버렸죠. 발병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재진료실을 찾는 당뇨인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당뇨 강좌에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저를 만난 환자들의 첫마디는 정말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고정관념이 이미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뇨 관리는 이렇습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혈당이 오를까 하는 걱정에 먹는 양을 줄이고 1만 보씩 걷는 것이죠. 단 며칠이라도 쉬면 불안합니다. 평생을 혈당 재고 음식 제한하고 1만 보씩 걸으며 살아야 한다니. 얼마 전 본원을 찾아온 당뇨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어 밥도 평소의 3분의 1 공기만 먹고 단 음식도 멀리하고 하루 종일 수시로 혈당을 체크했다고요. 그렇게 2주를 보내고 나니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생 음식 줄이고 운동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건 관리입니다. 치료가 아니죠. 하지만 당뇨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다만 환자마다 체질, 정부 기능이 당뇨 상태 등이 다르니 치료 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당뇨 없는 사람들이 흰쌀밥 먹고 과일 먹고 1만 보씩 걷지 않아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건 그들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몸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치료에는 음식이나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 1만 보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저 혈당이 조절되니까요. 당뇨를 진료하고 또 진료하면 할수록 이런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봉한 이유는 생활습관과 터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흰쌀밥이랑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밥을 한 공기 다 먹어도 되나요?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당뇨 관리 방법과는 너무 다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 실천할 수 없어서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무리하게 운동해서 살이 빠진다면 이 방법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바로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당뇨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에 불타서 초반에는 무엇이든 하지요.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시 혈당이 오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음식 섭취를 확 줄이세요. 흰쌀밥은 먹지 말고 현미밥만 드세요. 매일 운동하세요. 채식 위주로 고기 먹고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제 환자들에게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한식 위주로 편하게 드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양은 다 드세요. 한 끼에 3분의 2 공기든 한 공기든 한 공기 반이든 본인 체격에 필요한 양만큼은 먹어야 합니다. 흰쌀밥을 먹어도 됩니다. 식구들이 잡곡밥 먹으면 같이 잡곡밥 드세요.
꼭 현미밥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구들 밥과 별도로 현미밥을 따로 지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밀가루, 빵, 면, 떡, 과자, 쿠키, 탄산음료, 주스처럼 밀가루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세요. 운동.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몇 달 반짝하고 포기할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강도와 횟수를 정하고 운동을 하세요. 수면. 밤 11시 전 혹은 늦어도 자정 전까지는 취침하세요.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첫 진료에서 이처럼 처방을 내리며 모두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혹은 실제 혈당이 잡힐 때까지 계속 의아해해요. 하지만 혈당이 잡히고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잡히고 당뇨 발열처럼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확신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이 방법을 행복한 치료법이라고 말하며 만족하니 저도 좋습니다. 흰쌀밥과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매일 억지로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혈당이 잡히고 당뇨발처럼 증상이 완화되더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요. 나아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한방 치료를 종료한 후에도 스스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억지로 한 게 아니니까요. 전 정말 열심히 혈당 관리를 했는데 왜 합병증이 생겼을까요? 혈당화색소가 낮으면 당뇨 합병증이 안 생길까요? 당뇨를 진단받은 지 아주 오래돼야만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원의 당뇨 합병증 때문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이제 막 당뇨 진단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화혈 색소가 7% 아닌 5%대인데도 합병증으로 오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혈당 관리가 안 될수록 당뇨가 더 심해지니 합병증도 더 쉽게 생길 겁니다. 그러나 당뇨약을 복용해 혈당을 낮췄지만 정작 당뇨가 생긴 근본 원인은 등한시하거나 장부 기능이 무너진 경우 등에는 비록 혈당은 낮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혈당은 잘 관리되는데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진료를 해보니 합병증으로 온 당뇨인은 소변으로 포도당, 즉 요당이 나오니 경향이 있었고 요당이 줄어들면 합병증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현재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본원에서는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당뇨인을 진료할 때 혈당뿐만 아니라 요당도 함께 살핍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뇨 꼭 한방 치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음식과 운동 같은 생활 습관만 고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당뇨가 심하지 않으면 비교적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 습관을 교정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질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 때문에 장부 기능까지 악화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뇌열이 과도하게 쌓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의원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토피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산후조리를 위해 한방치료를 하는 것은 저하된 장부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고요. 마찬가지로 당뇨를 앓고 있다면 한방치료를 고민해보세요. 단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 체질을 개선하고 장부 기능을 끌어올려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방치료가 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한의사이지만 지금까지 당뇨를 치료할 때 한방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드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인슐린과 당뇨약에 관한 정보에 익숙하다 보니 한방치료로 당뇨 완치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거리감을 줄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 요소를 치료할 수 있는 한방 당뇨 치료에 대해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팝 1에서는 당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당뇨와 깊은 관계에 있는 내 몸속 장부, 이를테면 간 같은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해 긴밀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에서는 간과 요당을 중심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이야기, 한방 당뇨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4가지 유형, 마지막으로 당뇨인이 실천해야 할 올바른 생활습관, 음식, 운동, 수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는 제가 치료한 당뇨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막 당뇨 진단을 받은 당뇨인,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당뇨인, 열심히 혈당 관리를 했지만 합병증이 나타난 당뇨인 등 본문에서 한방치료를 받고 당뇨를 이겨낸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실제 한방치료 사례로 채운 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당뇨인에게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섣불리 판단한 채 완치를 포함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고요. 한의학과 함께 당뇨가 생긴 근본 원인을 찾아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완치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뇨 또는 당뇨 합병증이 의심되는 분들을 위해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질문지를 실었습니다. 4가지 질문지에 솔직하게 답하고 이 책을 읽을 마음의 준비를 해보세요. 더불어 요즘 관심사인 탄수화물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는 항목도 넣어두었습니다. 당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당뇨이죠. 바로 스트레스 관련 항목도 있으니 이게 외에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공개한 제 당뇨 노트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다소 무겁지만 유용한 정보들로 이해하기 쉽게 적었습니다. 물론 당뇨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평소 궁금했던 것, 이론이나 사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필요한 내용을 꺼내 여러분이 당뇨 노트에 다시 한번 적어둔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당뇨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선입견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풀려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당뇨 치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당뇨 치료, 이게 최선입니까? 한방 당뇨 치료의 원리, 간부터 신경 씁니다. 요당도 살펴봅니다. 한방 당뇨 치료가 필요한 요양 4가지. 당뇨약 복용 전의 초기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당뇨약 복용을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4장에서는 당뇨인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당뇨인에게 필요한 식품 선택 가이드, 천천히 꼭꼭 씹고 먹기의 법칙, 메뉴는 한식 위주로, 정제된 탄수화물 피하기, 혈당을 낮추는 조리법. 그리고 이혜민 선생님의 당뇨 노트, 당뇨인에게 유익한 과일 이야기, 저탄고지 식당이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식사를 급하게 하면 당뇨 발병 위험을 높아진다는데 사실일까요? 당뇨에 관한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저희 신랑이 당뇨병 제2형을 앓고 있어요. 저는 정말 당뇨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당뇨 치료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희 신랑한테 당뇨 한방으로 치료해보자고 권해보려고요. 아자아자 파이팅!